예를 들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십자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고개를 돌리면은 돌린 십자선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그린 사람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의외로. 이게 도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십자선을 그리고 있었다면은 아, 나는 도형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이제 인체 어떻게 하면 잘 그리나요? 인체 잘 그리려면 뭐뭐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자주 받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면 이제 인체 도형화 좀 해야겠죠? 인체 해부학 해야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초보 단계나 약간 이제 아직 그림이 좀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생각보다 그거는요, 후반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림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는 거지. 그거를 먼저 하려고 하면은 흔히 하는 말 맞다나 광세 따라가려다가 펩시 다리 찢어진다고 오히려 체합니다. 지식적으로 체해요. 뭔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이게 습득이 안 되는 상태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단 실수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인체 공부 잘 하려면은 크로키하라고 해서 인체 도형화하라고 해서 인체 해부학하라고 해서 나 그렇게 했더니 안 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내가 재능이 없어서 그런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그거가 뭐다? 그거는 초보 때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크로키는 왜 할까요? 크로키를 하면은 그림 실력이 느니까? 이거는 자기가 왜 크로키 하는지도 모르면서 크로키 하는 거예요. 크로키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본적인 사람의 생김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크로키가 무슨 소용이에요? 땅바닥에다가 헤딩을 하다 보면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크로키를 하다가 당연히 실력이 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냐 하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크로키를 하면은 내가 뭘 그린지를 모르면서 그립니다, 보통. 그래서 안 외워져요, 쉽게 하는 말로. 왜 크로키를 해요?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다가 배경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얘를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초보 때는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손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선연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크로키를 처음부터 하는 거를 굳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효율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초급 단계에서는 크로키를 비추합니다. 만약에 나는 그래도 크로키를 함으로써 무언가를 얻고 싶어요 라고 느낀다면은 차라리 시간이 긴 크로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 정도면 크로키가 아니고 모작이죠. 그러니까 모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은요, 인체 해부학을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체 해부학도 하면은 안 됩니다. 인체 해부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베이스,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조립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인체 해부학을 바로 들어가잖아요. 거의 작동을 못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급 때 인체 해부학을 떼려고 노력을 하면은 인체를 잘 그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근육 해부도를 잘 그리는 사람이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도식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지 근육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보통 초보 때는 오히려 인체 해부학을 굳이 안 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체 도형화를 해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 같은 경우에는 한 반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체 도형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최소한 사람의 머리가 약간 둥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목을 좀 원통으로 그리면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최소한의 약간 덩어리감을 가져가는 데에는 인체 도형화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 인체 도형화를 너무 멀리 가가지고 인체 자체를 다 도형화해서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것은 2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도형을 못 그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도형을 그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 도형을 쌓아서 세부적인 인체를 구성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박스는 그릴 수 있을지언정 세부적인 디테일을 만드는 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닌데 저 그래도 구랑 네모는 그릴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본인들은 착각할 텐데요. 사람들이 십자선 제대로 못 그린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십자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고개를 돌리면은 돌린 십자선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그린 사람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의외로. 이게 도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십자선을 그리고 있었다면은 나는 도형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로선은요, 이쪽으로 회전하면요, 이 세로선의 축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이 회전할 때 기본 법칙이에요. 가로선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선도 만약에 밑으로 돈다고 하면은 축은 가만히 있는데 얘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도형을 다 구겨서 그립니다. 요런 도형 개념으로 인체를 세부적으로 도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뭘 배워야 돼? 사람들 인체 공부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해부학 하세요 하고 어떤 사람은 인체 도형화 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다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대체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은 인체 드로잉 기초를 해야 돼요. 인체 드로잉 기초가 생각보다 강좌가 되게 많은데요. 사실 인체 드로잉 강좌가 상당히 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 잘 안 봐. 멋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예를 들면은 크로키 할 수 있다? 뭔가 멋있어. 인체 해부학 할 수 있다 하면은 멋있어. 인체 도형화 할 수 있다? 멋있어. 그러니까 막 멋있는 것부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멋있는 것부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이런 것만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인체 드로잉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체 드로잉 기초가요. 머리로만 들으면 되게 뻔한 내용처럼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좀 쉬이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로잉 기초라면 얼굴 비율, 인체 비율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인체 드로잉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넓은 범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인체 드로잉을 배운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제 좀 읊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인체의 비례를 외우는 겁니다. 외우고 실제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인체 잘못 그렸을 때 인비 났다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언제 사람이 인비 난 것을 알게 되는지 혹시 알아요? 근육을 잘못 그려서 도형화가 잘못돼서 인비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소비자들은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인지할 정도로 눈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근육을 조금 잘못 그렸다. 이런 것들도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웬만큼 이상하지 않은 이상은 대체로는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비를 고치는데 도움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안 준다는 거예요. 인비를 그러면 어디서 나타나요? 비례 같은 것들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비례가 망가졌다는 게 어떤 거예요? 머리가 너무 크다. 팔이 너무 길다. 이럴 때 사람이 인비라는 걸 느낍니다. 되게 웃긴 게요. 비례가 달라지면은 일반 사람들도 이게 인비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감지가 돼요. 이거 뭔가 이상해. 라고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감지되는 것이 그림을 안 배운 사람도 이것이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례를 똑바로 안 맞추면은 그림을 못 그린 사람도 여러분의 그림이 틀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도 있죠. 여러분들 잘생긴 캐릭터, 멋있고 이쁜 캐릭터 그리고 싶잖아요. 예쁘게 생긴 캐릭터는 비례가 좋아야 돼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례를 정확하게 외워줘야지 여러분들이 그리는 캐릭터가 한층 더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운 캐릭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인체 비례를 외우고 실제로 내가 그림에서 나올 수 있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외우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출력이 되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비례를 가지고 그리면 안 되는군요. 이 초보 때는 그 비례를 감지하는 능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쓰는 비례를 조금 참고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비례의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립을 하시고 그것이 맨날 자연스럽게 자동 반사적으로 출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절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관절의 위치 파악. 어디가 관절인지 알 수 있기까지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옷 입은 캐릭터들 보다 보면은 옷이 막 펄럭펄럭거리고 있으면은 어디가 어깨인지 모르겠는 경우 꽤 있지 않아요? 그것이 파악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그거를 잡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얘가 어깨고 어디서부터가 몸통이고 그래서 얘 둘이 어디서부터 전환이 되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관절 위치를 파악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절 위치를 알고 그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모르고 있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면은 요것도 인비의 느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절이 무너지면은 일반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인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절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지를 되짚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인체 도형화를 조금 하시긴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초급적인 인체 도형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너무 의존해가지고 요거에다가 이제 막 여기다 대고 그리다 보면은요 오히려 못생겨질 때가 더 많다는 거 한번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실제로 구랑 원통과 네모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너무 끼워 맞추면은 정말 인위적으로 그린 것 같은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되 실제로는 조금 더 루즈하게 그리는 느낌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인체 부위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입체감과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인체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방향성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얘기냐면요. 어디가 가운데인지 정확하게 해라. 아마 인체 드로잉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가 가운데인지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 같은 것들. 가운데가 여기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얘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쵸? 정면을 보고 있는 몸통인지 옆을 보고 있는 몸통인지 골반은 얼마큼 틀어져가지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은 이런 것들의 디테일을 좀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초보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실루엣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진을 보고 몸 실루엣을 그려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안쪽 정보를 대충 만들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요런, 그러니까 실루엣이 아니라 실루엣 안에 있는 내부 정보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화되어버리는, 그냥 쭉 그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식의 방향성을 대충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초보 때. 근데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이렇게 그림으로써 일단 가슴 위치도 달라지고요. 어깨 위치도 달라져요.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 하나만 잘못 그으면은 얘 하나 틀려가지고 딴 애들이 연쇄적으로 인비가 나요, 보통. 그래서 만약에 나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됐는데도 막상 포즈를 그리면은 어느 부분이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인다 라고 하면은요 자기가 인체 부위 방향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안 확인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부 정보에 대한 입체감을 정확하게 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좀 작업을 하시면은 기본적인 인체의 덩어리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체 드로잉에 대한 기본 요소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조금 계속 읊으면서 머릿속에다가 3D 모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들을 조금 배우는 거 외에도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인체 드로잉을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포즈 모작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포즈 모작이 뭐죠? 사진이 있으면은요, 그 사진에 뼈대를 단순화해가지고 포즈를 조금 읽는 능력이에요. 이 사람이 몸통을 얼마큼 굽히고 있는지, 팔은 지금 앞으로 빼고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포즈 모작 해본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많이 할수록 얘를 조금 더 강화시켜 줄 수 있어요. 요거가 사진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사진을 아직 읽는 게 힘드신 분들은요, 피규어 모작을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옷을 안 입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약간 수영복 피규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포즈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내가 유도하는 포즈를 적당한 입체감으로 그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관절 위치 같은 거를 많이 체크하면서 그려줄수록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요것이 초급 단계에서 해야 되는, 우리가 보통 인체를 기초를 한다고 할 때 하는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자, 요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되밀기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가 초급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아마추어급이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생각을 드리자면은, 주변 사람들이 와, 너 그림 잘 그린다 라고 말해주는 정도까지라 보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SNS에다가 그림 투고할 정도는 되는 급이 아마추어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있던 요 요소들 있죠? 이런 것들이 더 섬세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옷을 입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초급 단계에서는 사실 사람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급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옷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경을 못 써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옷을 좀 더 섬세하게 입힌다든지 옷 디자인이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을 더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인체 공부를 뭔가 더 한다기보다는 인체에 대한 디테일을 가지고 오히려 표현력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옷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내가 뼈대를 그렸을 때 뭔가 나름 괜찮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옷만 입히면 망가진다 하는 분들 꽤 있어요. 인체가 갑자기 인비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느낀다면은 10중 8구 옷이 인체를 안 따라가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이런 형태가 있어서 팔에다가 옷을 입힌다고 치면은 여기에 맞춰서 옷주름을 여기를 타고 다니는 모양새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린 뼈대에 맞춰서 그 입체감에 맞춰서 옷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2단계에서 이 선행 작업이 제대로 안 된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그 실루엣만 그럴듯하게 그린 다음에 내부 정보를 조금 제대로 안 그린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대충 괜찮아 보이면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보통 무슨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뺀 팔을 그린다고 하면은 옆으로 들고 있을 때보다 이쪽으로 들고 있을 때 팔이 더 짧아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앞으로 그린다고 해놓고 옷을 정작 옆으로 가는 것처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팔이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옷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팔이 짧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그렸던 이 팔의 흐름과 본인이 그리는 옷의 흐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옷을 입힐 때 그 덩어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여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요, 크로키를 해도 됩니다. 다만 여전히 시간이 짧은 크로키는 비추합니다. 아직 무언가를 간추려서 그리기에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는 걸 추천해요. 뭐 모작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을 다양한 포즈로, 다양한 앵글로 많이 그려주시려고 하면 좋아요. 여기까지 오면은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 80% 이상 다 그릴 수 있어요. 어떤 포즈든 어떠한 대략적인 인체든 대충 다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정도 급에 들어가면은 인체 해부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급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급이라는 거는 그림을 돈 받고 팔아도 되겠다라는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프로 지망생급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는 인체 해부학을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인체 해부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섬세한 디테일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은 이 팔꿈치가 뼈가 어떤 모양으로 튀어나와야 되지?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인체 해부학이에요. 뼈 묘사라든지 근육이 튀어나온 묘사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인체 해부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2단계는 초보 때 하기가 좀 그렇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체 해부학은 오히려 섬세한 단계를 탐구하는 영역이지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것들을 그려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인체 해부학을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체 해부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끝내게 되면은 인체 해부학에서 배운 걸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크로키랑 모작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아마추어급 같은 경우에서 제가 얘기했던 크로키나 모작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참고해라 라는 느낌에 좀 더 가깝다면은 여기서부터 진짜 크로키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캐릭터 사진을 봐도 얘가 왜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거 인체 해부학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인체 해부학이 끝난 상태에서는 그게 보입니다. 이제는 왜 저기가 들어갔는지, 왜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지, 왜 여기가 선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돼요.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외우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부터 크로키의 효율이 급속도로 늘어요. 초급 때, 아마추어급 때 하던 크로키 모작에 비해서 인체 해부학을 하고 나서 배우는 크로키가 효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리는 순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식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장만 그려도 깨달음을 한 5개, 6개씩 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는. 아까 제가 너무 본격적인 크로키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처음부터 인체 해부학이라든지 인체 도형화 같은 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초보 때부터 너무 힘 빼지 마시고요. 인체 드로잉을 정말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인체가 약해 라고 느낀다면은 인체 해부학 하지 마시고요. 인체 도형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것부터 빨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